4차 산업혁명, AI, 자동화.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기술이 우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공존하는 시대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가 뭘까? 그걸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손에 들린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이용근 교수의 AI와 치유 관광에 대한 최신 발표 자료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좀 놀라운데 김효희 교수가 분석한 수천 년 전 고대 경전, 천부경에 대한 논문입니다. 아, 그 두 가지 자료군요. 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두 자료를 봤을 땐 AI랑 고대 경전,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싶었어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보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중심 사회의 끝에서 결국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휴먼웨어 시대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길을 잃은 우리 사회의 해답을 어쩌면 가장 오래된 우리의 지혜 속에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과연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가 일상이 될 미래 사회의 운영체제를 수천 년 전의 철학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용근 교수가 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그 휴먼웨어 시대가 갈망하는 인간 다음의 본질. 이게 김효희 교수가 분석한 천부경의 핵심 사상, 인중천지일과 어떻게 소름 돋게 맞닿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근 교수의 자료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처음엔 하드웨어 시대였죠.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처럼 눈에 보이는 소유가 성공의 증표였던 시절이요. 네, 말 그대로 가지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대,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의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공유하는 경험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죠. 아, 그렇죠. 차를 사는 대신 공유 차량을 부르고 집을 소유하기보다 에어비앤비로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겁니다. 여기선 물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곧 자산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이용근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휴먼웨어 시대. 이 시대의 중심 가치는 소유도 공유도 아닌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삶의 의미라. 네. 이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는 대로 생각하던 시대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로의 대전환인데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시대가 모두에게 유토피아일까?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용근 교수의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의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서양의 경쟁 중심 자본주의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흡수해서 최단 기간의 선진국이 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2024년 기준 OECD 자살률이 28.3명. 이건 압도적인 일입니다. 와... 물질적 풍요가 결코 정신적 행복을 보정해주지 못한다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인 셈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에 관광수지 적자가 14조 원에 달했다는 건 이제 값싼 쇼핑이나 유명 관광지 사진 찍기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 모델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명확하네요. 앞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막상 정상에 도착하고 보니 우리가 왜 달렸지? 하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한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길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료, 김유희 교주의 천부경 논문이 등장하는 이유죠. 모두가 미래 기술만 쳐다볼 때 수천 년 전 우리의 뿌리 속에 그 해답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천부경이요? 와, 잠시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성장통의 해답을
수천 년 전 경전에서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연결인데요. 사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가르침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런가요? 김유희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천부경은 우리 민족 3대 경전, 그러니까 천부경, 삼일신고, 참장계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로 봅니다. 그 80일자에 담긴 핵심 사상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입니다. 천지인 사상. 인중천지일. 어떤 의미죠? 논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 있는 유일한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대부분의 고대 사상이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나 자연의 하위 존재로 보는 반면에 천부경은 인간을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의 중심이자 그 자체로 존엄한 하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이거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생각만큼 강력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선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효애 교수는 천부경의 창제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의 하늘, 즉 참된 본성, 본심을 깨달아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 없이 평화롭게 사는 이화 세계를 만드는 것, 이게 그냥 나만 깨달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개인의 깨달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군요. 네. 다 같이 잘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목표가 담긴 철학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한쪽에서는 기술 발전의 끝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휴먼웨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곧 하늘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었군요. 파고들수록 정말 소름 돋게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용근 교수가 말한 삶의 의미 찾기는 결국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의 탐구잖아요. 천부경의 성통공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게 바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참된 성품, 즉 본심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휴먼웨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특히 지금의 플랫폼 경제가 가진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이 철학에 더 와닿아요. 이용근 교수도 지적했듯이 플랫폼이 편리함을 줬지만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점, 또 고용 불안정성 같은 심각한 문제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양면성이 있죠. 네. 끝없는 경쟁과 효율만 추구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자는 천부경의 가르침은 정말 강력한 대안 철학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철학을 21세기에 적용한 가장 구체적인 모델이 바로 이용근 교수가 그토록 강조하는 치유관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교수의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해 놨죠. 이미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의료관광은 사후 대응적, 즉 리액티브한 접근입니다. 반면에 치유관광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웰니스 관광의 성격을 지닌 선제적인 프로액티브한 접근이죠. 아, 그러니까 몸의 치료를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넓고 근본적인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가 우리 영혼에 남긴 깊은 상처와 피로감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이 치유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천부경과 인내천 사상에 담긴 인간 중심과 조화의 철학이 우리에겐 이미 내재된 강력한 문화적 DNA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하늘을 되찾는 것,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만큼 완벽한 치유의 서사는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건 그냥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철학의 뿌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군요.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로 산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이용근 교수 자료를 보니 이미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같은 법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고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의 가장 오래된 정신적 자산이 미래의 가장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는 현장인 셈이죠. 어쩌면
물질적 성공의 정점에서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앞으로 전 세계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겪고 있는 만큼 그 해답 또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최첨단 휴먼웨어 시대의 종착역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근원적인 인간 가치의 회복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우리 고대 경전인 천부경의 인중천지일, 즉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위대한 사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이 거대한 흐름의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물질적 성공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이 깊은 공허함과 정신적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죠. 지금까지 한국이 서구 문명을 빠르게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였다면 이제는 천부경과 같은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개척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중심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오늘 당신 안의 하늘을 어떻게 발견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